안녕하십니까? 잘 들리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무더운데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SAP S4 클라우드 세션을 진행할 영희철, 박정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S4하나에서 제공하는 확장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좀 보여드리면 네. 우선 이제 SAP S4하나 클라우드의 컨피그레이션에 앞서서 S4하나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 가이디드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액티베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SAP Activate라고 하면은 이제 몇 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SAP가 방법론 하면 SAP Accelerated SAP에서 ASAP 방법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와 그다음에 액티비티들, 그다음에 산출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SAP가 이제 클라우드 컴퍼니를 천명을 하면서 방법론 역시도 변화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방법론이 바로 SAP Activate 방법론입니다. 그 SAP Activate 방법론은 일단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SAP S4 하나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인 거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일정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도입하기 위한 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불리는 그 CI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티비티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이노베이션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그 주기들을 효과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녹여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사항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SAP Activate 방법론이라는 것이 신규 구축에만 쓰이는 방법론이 아니고 그 과거 ECC에서 S4 하나로 컨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스템 랜드스케이프이 복잡하게 있는 우리 회사의 랜드스케이프를 S4 하나로 통일한다든지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그린필드라고 해서 신규 구축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방법론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4 하나 방법론이지만 S4 하나 클라우드도 역시 지원하는 방법론이고 S4 하나 이 SAP Activate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Best Practice. Best Practice는 옛날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아무래도 SAP S4 클라우드는 Fit to Standard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프리configure된 컨텐츠들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에 따른 어떤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방법론이기 때문에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단계들 위에 보시면 이제 뭐 보이시는 디스커버리, 프리페어,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리얼라이즈, 디플로이, 런 같은 그 단계와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될 작업들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산출물들 이 포함되는 방법론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론은 이 Continuous Innovation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의 요소들이 이 액티베이트 방법론 안에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아삽 방법론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단계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터미놀로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S4 클라우드에 조금 스페시픽한 내용인데 오늘 설명드릴 가이디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SAP S4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fit to standard의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 구성된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이 되는 셀프 서비스 형태의 환경 설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P 액티베이트 방법론은 크게 이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리페어 단계인데요. 이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다음 셀프 이네이블먼트 하는 그런 이제 큰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할 때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스타터 시스템입니다. 과거 ECC에서 쓰였던 방법론에서는 이제 뭐 개발 시스템, Q 시스템, P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S4 클라우드에서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스타터 시스템, 그다음 Q 시스템, P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스타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시나리오들이 제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프리페어 단계에 들어가면 fit to standard를 기반으로 한 SAP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코프를 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수행되는 게 이제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큰 작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보이시는 게 이제 fit to standard analysis라고 해서 SAP S4 클라우드에서 사전에 이제 제공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270여 개의 그 시나리오들을 뭐 영업, 구매, 뭐 이런 영역별로 시나리오들 제공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나리오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환경 설정과 그다음에 기준 정보를 확인하는 그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워크샵 형태로 S4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IT 컨설턴트와 그 다음에 고객사의 현업 담당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워크샵을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2주 정도, 뭐 3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스코프에 따른 이제 환경 설정은 바로 configuration definition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워크샵 하면서 이런 환경 설정, 뭐 이름은 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엔티티는 좀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걸 반영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될 SSCUI, Self Service Configuration UI라는 걸 통해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있고, 이 SSCUI라고 하는 이 Self Service Configuration은 S4하나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앱 중에 사용자 솔루션 관리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환경 설정 사항들을 직접 IT 프로페셔널 컨설턴트가 하든지 아니면은 IT 그 고객사 담당자분께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Pre-Approved Expert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사나 SAP S4 클라우드 담당 컨설턴트가 하는 게 아니고 SAP에서 직접 수행하는 환경 설정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SAP가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기보단 아무래도 이게 SaaS ERP이기 때문에 SAP 이 SaaS를 운영하는 SAP 오퍼레이션 조직에서 타픽별로 사전에 제공되는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요청을 보내면 그 양식에 따라서 SAP 그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그 전문가분들께서
컨피그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즉 그 라이센스 서브스크립션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앞에 보이는 이제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면 키 유저,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단계별 가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창고를 정의할 때 어떤 것들을 정의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동 사유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단계별 가이드가 있고, 요거에 따라서 손쉽게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솔루션 관리라는 앱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환경 설정을 하고 나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조직 코드, 기준 정보, 뭐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이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UI라는 걸 통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피그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제공되는 그런 270 여 가지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확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뒤에 이제 자세한 그 데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말 그대로 그 SAP가 제공하는 기본 컨텐츠에 우리만의 회사만의 그런 컨텐츠들을 추가하는 그런 거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갑자기 확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 설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프리 어프로브드 익스퍼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SSCUI 앞에 설명드린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UI에서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퍼트 컨피그레이션 리퀘스트 양식을 보면 이제 어떤 항목을 채워 넣어라라고 하는 이제 지정된 필드가 있는데, 그 지정된 필드에 대해서 채워 넣고, 그 채워 넣는 거 당연히 이제 고객 특화된 그런 컨피그레이션 항목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 이제 뭐 약간 고객 특화된 프로세스, 우리는 이제 결제가 뭐 조금 더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솔루션 라이센스 구독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이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스콥과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익스텐션과 같은 것들이 쭉 Q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Q 시스템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P 시스템, 우리 프로덕트 시스템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 온보딩하고 그다음에 고라이브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SAP S4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 확장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컨피그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필드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필드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이제 유저의 인터페이스 조정이라든지, 우리 회사만의 터미놀로지로 필드를 바꾸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레포트를 만든다든지, 우리 회사가 쓰는 그 PDF 양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 회사만이 사용하고자 하는 특화된 추가 필드를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체크 로직을 넣는다든지, 앱을 추가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익스텐션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익스텐션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첫 번째가 바로 인앱 익스텐시빌리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시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조금 심플하게 비즈니스 컨피그레이션, 그 솔루션 구성 도구를 가지고 컨피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 박정환 파트너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 화면에서 어떻게 그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UI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파이낸스 쪽 데모 하나, 그 다음에 뭐 세일즈 쪽 그 데모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익스텐션에 대해서 이제 연미철 파트너님이 말씀 주셨고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 셀프 서비스 컨피규레이션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 이유는 평소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다르게 클라우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의 그 권한이나 그런 에리아들이 평소에 했던 것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뭐 구현 프로젝트를 했을 때 기존과 다르게 뭐 이제 개인화 이제 뭐 화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뭐 UI도 Fiori로 바뀌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하는 방법들이 뭐 예전에 뭐 아삭 방법에서 지금은 뭐 특유의 저희 그 액티베이트 방법에 따라서 좀 더 엑셀레이터를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셀프 서비스 컨피규레이션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정의된 predefined 된 SAP best practice process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영업이면 영업, 뭐 재무, 뭐 물류, 뭐 그런 것들의 best practice process를 이미 predefined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면에서는 상당히 그 빠릅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것들을 best practice 한 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린 expert configuration 같은 부분, 좀 더 이제 고객의 requirement가 저 뎁스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따로 이제 그 요청을 하셔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 셀프 서비스 컨피규레이션 UI 그 얘가 안에 있고요. 그래서 뒤에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릴리즈는 그 클라우드는 1년에 그 4번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래서 1805 이제 현재 버전이고 이제 다음 릴리즈는 1808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1년에 쿼터리 베이시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에셋 이런 식의 이제 영역마다 컨피규레이셔너블 가능한 항목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온프레미스 같은 쓰시면 뭐 다른 인엑스퍼트 패키지나 다른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뭐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혜택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릴리즈가 1808에서는 또 이 15개 영역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722개의 그 컨피규레이션 항목을 제공하지만 1808 버전에서는 좀 수십 개 또는 이제 뭐 100개 이상의 그런 영역들 아이템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을 할 때 그 저희가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 항목을 찾아서 뭐 이제 구성을 눌러서 컨피그하는 방법을 하기 이전에 엑셀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엑셀 리스트를 보고 우리는 이 항목을 컨피규레이션 할 거다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TF팀에서 이제 컨설팅에서 상의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 부터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에리아는 뭐 세일즈나 파이낸스나 매니팩처링이나 뭐 프로큐먼트나 이제 구매나 그런 것들이고요. 옆에 섭 에리아는 뭐 세일즈에서도 더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뭐 세일즈나 뭐 베이지 펑션 오가니제이션 등과 같은 그 영역을 구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리커멘데이션이랑 뭐 맨데터리랑 옵셔널이 있습니다. 리커멘디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이 되는 거고, 옵셔널은 이거를 뭐 항상 이제 추가를 하셔도 되고, 이거 항목을 안 넣으셔도 되고, 맨데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디파인드 된 항목들이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S 시스템과 Q 시스템, P 시스템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시스템을 이전하게 되시는데, 기존에 해놓으셨던 그런 컨피규레이션 설정들을 뭐 S 시스템, Q 시스템에 이제 하셨다가 나중에 프로덕션으로 이제 테넌트를 넘어가실 때 나는 뭐 이제 마스터 데이터나 뭐 이제 기본 컨피규레이션까지도 다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도 뭐 여기에 yes, no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뒤에 보시면 그 yes, no 그 버튼을 통해서 나중에 프로덕션 테넌트에 그 넘어가실 때 기존에 세팅해놓은 것들을 다 넘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컨피그레이션이나 간단한 것들을 넘기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스콥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아까 270개 이상의 이제 시나리오가 제공이 이제 스포 하나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 항목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빌링 앤 인보이스라고 하는 게 1J7, BD3, BD9, BKX라는 스콥 아이템, 즉 요 4개 시나리오에서 이런 컨피그레이션 항목들이 영향이 주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엑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 SSCUI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쓸 거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시나리오와 관련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 가능한 항목을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면은 이제 뭐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영역들과 그다음에 항목들을 엑셀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또 화면에서 그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SC의 이제 설정 저희가 구현하실 때 직접 사용하게 되실 화면인데요. 보시면 저희 가이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저희는 말을 해요. 말 그대로 이미 프리디파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이드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사용자 솔루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칵핏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저희 작업 항상 하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뭐 템플릿 같은 거 생성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세스 테스트 툴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현 프로젝트에 필요한 마스 데이터 뭐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뭐 테스트 스크립트 뭐 기반의 테스트 툴,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중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나 해볼 거예요. 뒤에 사용자 솔루션 구성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엑셀에서 봤던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 뭐 이제 주문 계약 관리 이제 영업이고, 그 다음에 뭐 세일즈에서 이제 주문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컨피규어 하고 싶다. 뭐 주문을 했는데 뭐 거절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거절됐을 때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는 시나리오를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210은 아까 엑셀에서 보셨던 이 세이지의 이 영업 주문과 계약 관리에서 뭐 definition of region in sales죠. 어떤 특별한 주문 사유에 대한 나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여기 100210이라는 숫자를 직접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아래처럼 Order and Contract Management, 여기 Order and Contract Management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러면 사유정이라는 저희가 Order Definition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영역은 세일즈 영역이고 뭐 Sub Application 영역은 Order Contract Management다. 그러면 이게 이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게요. 맨 처음에 딱 사유정의 판매를 들어가면 오더 사유와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이제 총 3가지를 또 이제 컨피규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더 사유 중에서 우리는 왜 거절이 됐는지, 거부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컨피규어 하고 싶다. 그러면 구성을 누르면 여기서 지금처럼 뭐 손상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해서 이렇게 손상된 자재 클릭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S4하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 파이낸스 쪽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UI 예제를 보여드리면, 먼저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익숙한 화면들이시죠? 이제 웹브라우저나 이제 그런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홈페이지 상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 구형 콕피트가 저희가 들어갈 화면이고,
이 타일식으로 돼 있어서 뭐 기존에 뭐 S4하나나 다른 클라우드 프로덕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신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용자 솔루션 관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피오리 런치패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랑 동일한 화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용자 솔루션 구성의 이제 실현 단계, 약간 리얼라이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얼라이즈 단계에서 그 구성 항목이 160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데모 테넌트 상에 나와 있는 게 160개 항목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1808이나 뭐 릴리즈가 됐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프로덕트 테넌트 돌리실 때는 이 항목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컨트리 스페시픽하게 뭐 지금은 뭐 호주로 되어 있지만 뭐 이제 컨트리에 맞게끔 구성 항목 수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크린샷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이 필드 값들은 뭐 어플리케이션 영역 세이지면 세이즈, 뭐 국가 족속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모드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한국이나 그런 걸로 다 하실 수 있고요. 언어는 보시는 것처럼 다 로컬라이즈가 한국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룩 앤 필이 컨피그레이션 화면이 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사실 특별한 뭐 어려움이 없고요. 지금 이 화면은 아까는 저희가 시스템, 웹브라우저에서 시스템에 들어간 화면이고, 이건 지금 엑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항목들을 이 엑셀로도 다 이제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 엑셀에서 이제 영역별로 뭐 파이낸스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파이낸스만 보고, 저희는 이제 파이낸스 데모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이 175, 이 500137이라는 그 항목을 컨피그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00137에 대한 그 체크 페이먼트 블락 리진, 그 지급에 대한 그 블락 리진에 대해서 컨피그를 할 건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컨피그레이션 아이템 넘버를 복사하셨잖아요. 다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처럼 아까 엑셀에서 봤던 그 이제 지급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급에 관련된 것들을 보류 사유 점검을 할 건데 지금 상태가 미결이죠. 이제 구축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이 상태 설정을 통해서 뭐 완료가 됐으면 확인,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이제 모든 항목을 이제 확인으로 되면은 되고, 확인을 했다가 또 미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터스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금은 일단 이게 이제 지급 가능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이고, 이 에스터리스크 표시가 있으면은 건너뛰고, 뭐 A라는 거는 지급 보류, 이런 식으로 뭐 보류 지시자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를 한 다음에 보류의 뭐 사유를 저희가 신규 엔트리를 통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급 제한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는 화면인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UI의 장점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지금 뭐 신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지급 보류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제한이 추가된 화면이고요. 이걸 한번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피오리 런치패드 상으로 가서 이 모두 검색을 해서 지급 보류를 치면 이 지급 보류 관리가 뜨죠.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이제 지급해야 될 내역들, 그 다음에 벤더 정보들이 이제 딱 나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하나 도메스틱 US 서플라이 1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관련된 서플라이어들에 관련된 인보이스 및 뭐 송장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의 송장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 지금 컴퍼니 코드가 1710에 있는 이 서플라이어 1730001이라는 서플라이어가 있는데 이 서플라이에 관련된 지급이 보류가 됐고 사연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방금 추가했던 그 지급 제한이라는 지급 보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업체를 이제 아예 보류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방금 추가한 이 공급 업체 173001에 대한 그 이제 계정을 보류하겠다 해서 지급 제한은 저희가 추가한 것들이 바로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급 보류 사유. 네, 이렇게 지급 보류 사유라는 걸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시면 그 밑에 지급 보류 사유에 대한 이제 자세한 커멘트나 노트 같은 것들을 여기 밑에 남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파이낸스 쪽 데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 예제로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요. 이제 이미 전에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조금 많이 익숙하신 화면을 또 보실 거예요. 사용자 솔루션 구성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이제 컨피그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엑셀로 와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세일즈 쪽에 오더 컨트랙트 매니지먼트의 500112라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업 주문을 내잖아요. 그 주문을 낼 때 이제 거절 사유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영업에서 500112를 또 카피를 한 다음에 다시 시스템에 가서 500112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아까처럼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계속 컨피그레이션이 정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단계가 짧아지면서 이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 임플리멘테이션의 구축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는 장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판매에 대한 사유가 오더 사유, 거부 사유 또 세 가지로 나뉘죠. 이제 거부 사유를 할 건데 또 구성을 누르면 거부 사유에 대해서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거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를 누르면 이제 거부 사유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Z라는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주문 입력 오류가 됐다 라고 이제 저장을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 입력 오류가 이렇게 거부 사유로 추가된 화면을 엔트리가 생성돼서 보시게 될 건데요. 여기 Z 여기 2에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주문 입력 오류 이게 성공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부 사유를 추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업 주문에서 어떻게 이 거부 사유가 추가가 됐는지도 검색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지금 이 서치박스에다가 이렇게 판매 오더 관리 메뉴를 검색해서 가는 건데요. 이제 따로 이제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이제 클릭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편의상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판매 오더 66,000개가 있고 이 중에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한 이후에 거부를 누르시면 이 세일즈 오더의 거부 사유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방금 추가한 주문 입력 오류 이렇게 성공적으로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제가 맡은 데모 2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저희가 보고 한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 않고 이제 넘어갑니다. 네, 질문이 이제 지금 한 두 개 정도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먼저 이제 김승배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걸 한번 보면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화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표준으로 쓰는 화면에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필드를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옮기거나 하는 것들이 마치 이제 웹에서 내가 웹페이지를 편집하듯이 그런 옵션들이 확장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화면을 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그 박재현님께서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각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된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스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향후 업그레이드 시 문제 발생 여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SaaS ERP고 얘는 ERP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나 SaaS ERP이기 때문에 얘는 커스터마이징의 영역과 그 다음에 SAP의 ERP 솔루션 영역은 엄연히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얘는 SaaS ERP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기능이 릴리즈가 되더라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시나리오들 270여 개 이상의 그 시나리오들의 그런 테스트는 이미 다 된 상태로 릴리즈가 됩니다. 뭐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 한 항목들을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저희가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 SAP만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스탠다드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가이디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만의 설정 사항들이 엄격하게 나뉘어져서 관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레가시 또는 애드온 시스템과 연계된 ERP 화면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해당 개발 화면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ERP 버전 업그레이드 시 문제가 없는지. 오늘 사실 보여드린 거는 가이디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거에서 항목들을 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항목만 추가해서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애드온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죠. 그런 이제 애드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당연히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9월에 있는 2시의 데이트에서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AP S4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확장 옵션들이 있습니다. 필드를 추가한다든지, 뭐 폼을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로직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SAP S4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익스텐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SAP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추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그 SAP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I, SAP S4 클라우드 API를 불러서 확장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레벨 및 지점 코드로 분류가 가능한지, 뭐 예를 들면 K 사업장에 그 K01, K02 사업장들은 분류가 가능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SAP S4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가니제이션 유닛에 반영되는 컨피그레이션 항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SAP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조직 코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조직 코드가 회사 코드뿐만이 아니고 영업에서도 있고 구매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파이낸스 영역에서의 그 조직 코드들이 있고요. 이런 조직 코드들은 사실 서로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의 구매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회계 처리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영업 담당자, 그리고 영업 담당자가 속하는 그런 지점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당연히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번이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모든 브라우저에 사용하다고 했는데 사파리 엣지 등 각 브라우저 버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면은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터넷 브라우저는 다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얘는 HTML5 기반의 그 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왜 그렇게 하냐면 HTML5가 갖고 있는 그 각 디바이스마다의 그런 어댑티브 UI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볼 때와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내 노트북으로 볼 때 화면을 얘가 알아서 인지를 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끔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 브라우저가 옛날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크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HTML5가 이제 등장한 이유는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저희 멀티 디바이스로 해서 환경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PC로도 뭐 액세스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때로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제 액세스를 하는데, 이 HTML5로 오면서 사실 그 모바일로도 이제 뭐 말씀 주신 뭐 사파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예전에 뭐 이제 SFP구이나 그런 거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뭐 깔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웹 브라우저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아이패드나 그런 걸로 그냥 사파리 눌러가지고 URL만 치면 들어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례로 뭐 지금 뭐 저희가 휴가를 갔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급하게 뭐 자기 시스템에 들어와서 뭐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도 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관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을 비교해서 어떤 방식이 어떤 환경에서 조건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온프레미스 방식보다는 클라우드 방식이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짧게는 5년 정도, 7년 정도의 그런 우리 TCO 비용, 총수요 비용 면에서도 SaaS ERP라고 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부터 솔루션까지 전체 영역을 SAP가 다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IT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IT 부서가 뭐 한 수십 명씩 있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ERP를 SaaS 형식으로 도입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저비용으로 구축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SaaS ERP이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제공하는 정말 광범위한 그런 플렉시빌리티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 가이디드 컨피그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이제 9월 달에 있는 그 익스텐션과 관련되어 있는 세션을 들으시면 S4 클라우드도 SaaS ERP지만 굉장히 많은 익스텐션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가이드 설정은 그 프로젝트 전 기간과 그 사용자 이후에도 수시 변경 가능한가라고 하셨는데, 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지금 저희가 그 셀프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유저 인터페이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 중에서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뭐 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그 라이브 이용해도 뭐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엑스퍼트 컨피그레이션 레벨에서 이게 정말 뭐 크리티컬하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영향이 간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 이후에도 뭐 다른 뭐 체인지 프로젝트나 그런 걸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뭐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기억이 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메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참여한 그 내용 발표 자료, 그 다음에 관련해서 Q&A 등은 저희 그 2시 데이트 웹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땡스 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오늘 감사드리고 이 2시 데이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